전 세계가 등을 돌린 나라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그들을 괴물이라 부르며 제재의 사슬을 조이고 국제 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위험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앞에서만은 지갑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최첨단 무기 기술, 로켓 엔진, 심지어 수천 조짜리 바닷길의 열쇠까지 아낌없이 내밀며 우리의 유일한 파트너는 당신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는 포성이 울립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총성은 완전히 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너머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러브콜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기막힌 지정학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웃이 왜 유독 우리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지, 그리고 그 30년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폭발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도박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텅 빈 금고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걸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 소련이 무너지던 순간입니다. 붉은 별이 산산조각 나며 국가 금고는 텅 비어버렸고 수천 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정작 국민들에게 줄 빵조차 없는 처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방의 콧대 높은 금융기관들은 모두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산 직전의 나라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역시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한소 수교를 맺고 이듬해인 1991년부터 우리 정부는 구소련에 무려 14억 7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선뜻 내어주는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파산 직전의 국가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막대한 빚을 현금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자산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붉은 상자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현금 대신 무기로 갚겠다. 이른바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거래는 처음에는 단순한 부채 상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유전자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방산 기술의 변방이었습니다.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해 재래식 포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불안에 떨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항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화물의 정체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당시 소련 최신의 전차인 T-82, 최신의 보병 전투 차량 BMP-3, 그리고 러시아 지상군의 핵심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메티스-M까지 우리 연구진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과서이자 해부 대상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그 심장을 뜯어보고 역설계하고 기술을 흡수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 전차 반열에 오른 K2 흑표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하고 루마니아와 페루도 줄을 서는 그 전설적인 전차의 뿌리에 불곰 사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탄도 미사일인 현무2B 시리즈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 둘은 전문가들이 외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같은 풀업 기동 방식을 구사하고 비슷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기술적 계보를 공유한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방공망의 핵심인 천궁 대공 미사일, 이 무기의 눈이자 두뇌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지대공 레이더 기술 역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하나의 레이더로 표적 수색, 추적, 피하 식별을 동시에 수행하는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그 핵심 설계에 러시아의 기술 유산이 녹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유산은 우리 방산의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꿔놓았습니다. 땅과 하늘의 무기를 마스터한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곳, 우주의 문까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역시 그들이었죠. 과연 그들은 우주를 향한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었을까요? 지상의 기술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다음 시선은 아득한 우주를 향했습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 나로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당장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단 한 장의 기술 도면조차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주 기술은 곧 탄도 미사일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방국들조차 철저한 기술 통제로 우리의 숨통을 조였죠. 모두가 우리의 우주 독립을 비웃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들이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한 기술 자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발사체의 일단 껍데기는 물론 완벽하게 작동하는 핵심 로켓, 엔진 실물까지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직접 러시아 현지에서 굴욕과 혹한을 견디며 그 압도적인 기술을 온몸으로 체득해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순수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 그 발사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한 발사체를 직접 해부하고 운용하며 얻어낸 귀중한 시스템 데이터, 연소, 불안정을 다루는 감각,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발사를 관제하는 총체적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 훗날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결정적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로써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그 찬란한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뒤에는 이 기묘하고도 깊은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걸까요? 최첨단 무기도, 로켓 엔진도,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수천조 원짜리 바닷길의 열쇠까지 말입니다. 과연 이토록 맹목적인 애정 뒤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애정을 쏟아붓는 이유, 사실 여기에는 냉철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천연가스와 석유,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하나, 반도체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 구조적 취약점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바늘부터 초정밀 반도체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립해내는 절대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건설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을 내어주고 문명의 이기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완제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 지노비에프가 2026년 2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을 실행하려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제조 강국 중에서 하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지도를 펼쳐놓고 러시아의 숨막히는 지정학적 처지를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서쪽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의 사슬을 점점 더 조이고 있습니다. 동쪽의 일본은 역사적으로 북방 영토 분쟁을 안고 있는 결코 등을 보일 수 없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긴 국경을 맞댄 중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전략적 파트너를 자처하지만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그 광활한 자원과 영토를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사방이 적이로 번뜩이는 늑대무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뒤통수를 치지 않은 나라, 강대국의 힘을 빌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나라,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 한 번 없었던 평화로운 파트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2026년 1월 분석 보고서는 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기술, 운영, 자본 역량을 함께 갖춘 장기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 물류, 배터리,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0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이 신뢰가 이제 우리 앞에 수천조짜리 기회로 둔갑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빙하 너머에는 어떤 거대한 부의 지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2026년 9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을 가로질러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입니다. 3000TU급 컨테이너선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류의 황금맥을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개척하는 순간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 압도적인 규모가 실감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의 거리는 약 23,000km, 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약 14,000km로 줄어듭니다. 무려 7,000km, 약 4마리 단축되는 것입니다. 운송 기간도 열흘 이상 빨라집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최단거리 바닷길이 열리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반도체 호황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얼음바다의 핵심 통제권을 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북동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경상북도와 러시아 경제인들이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한러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항로 컨퍼런스를 열었죠. 수많은 국가가 이 노다지를 차지하려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30년의 신뢰를 쌓아온 티켓의 주인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닷길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성이 울리는 동유럽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무너진 대륙 위에서 우리는 어떤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까요? 2026년 현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협상 대표들은 건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총성은 멎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포성이 가라앉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동유럽 전체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재건 사업장으로 변모합니다. 경제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건설이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청은 한국 정부에 협조 공문을 직접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서방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몰려들 때 우리는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질 거대한 복구 작업과 마비된 제조업 인프라 재건을 독점적으로 맡게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멈춰버린 거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의사로 러시아가 지목할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기회를 넘어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수권과 직결된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변 강대국 중 유독 한반도의 육로가 열리는 미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다려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막혀있는 남과 북의 길이 뚫리고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완벽한 경제 밸브가 되어준다면 러시아에게는 그보다 더 이상적인 장기 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고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미래,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된 반도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품은 허브 국가가 되는 그날의 밑그림이 조용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서방과의 관계, 안보 리스크, 경제 제재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위험하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장 위험해 보이는 도박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14억 7천만 달러를 파산한 제국에 빌려주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웃이 내미는 이 거칠고도 묵직한 손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한국과 러시아의 30년 기묘한 파트너십,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